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그리고 조건나에 보면 f0은 0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사용해서 fx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건가를 보면 x-4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x와 x-4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서 이러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x 곱하기 x-4가 x제곱 플러스 ax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을 풀어서 나타내면 a는 -4, 그 다음에 b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식은 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8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이 식을 다시 구한 fx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x를 밖으로 내보내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x라는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식의 실근이 중근으로 1개거나 아니면 실근이 0과 다른 실근 1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실근이 중근으로 1개인 경우를 나타내면 이를 판별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고, 결국에는 k는 3분의 2 또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근이 0과 다른 실근 1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실근이 이미 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0을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k는 0 또는 3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3분의 8을 하면 3분의 16이 나오고, 이 k 모든 합은 p분의 q라고 하였으므로 p는 3, q는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19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9입니다.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로 나타내겠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것이므로 vt를 나타내면 이 식을 미분한 식을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k입니다. 이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나타내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이므로 t 프라임 t의 0에서의 근은 t는 1과 3입니다. 따라서 vt의 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1과 3을 각각 대입해 보았을 때 y 좌표의 값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보면 t의 3에서의 전 p의 속도가 0보다 작다고 하였으므로 k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셨듯이 t는 p와 q에서만 속도가 2라고 하였으므로 y는 2와의 교점이 2개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조건은 t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 t는 0을 대입하여서 나타내면 상과 좌표가 t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극대와 국소를 지나는 이 두 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t는 0보다 작으므로 국소인 지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후보 중 한 곳인 극대점에서 y는 2가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극대점에서의 x좌표는 1이므로 v1은 2여야 합니다. 따라서 4 플러스 k 값은 2, 그래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y는 2에서 만나는 다른 한 점을 찾기 위해서 vt가 2라고 두고 식을 전개하면 t는 1, 5월 4이므로 p와 q의 값이 1 또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p는 q보다 작으므로 p는 1이고 q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미분하는 것이 가속도이므로 가속도를 나타내면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는 q에서의 전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a4의 값을 구하면 답은 9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9입니다. 주어진 fx의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이 식을 미분해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따라서 f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며 극대는 1, 극소는 3이 있고 1,20, 3,16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 A에 나타낸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게 0이어야 하므로 fx가 0이거나 아니면 f't 곱하기 x-t 더하기 ft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fx에서의 t, ft의 접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여야 하므로 fx 곱하기 gx는 0의 실근이 1개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fx는 0이라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은 0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1에서 0을 지나갑니다. fx에서 이미 한 실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곱이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gx가 x축의 평행을 하거나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하면 x축에 평행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보면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는 1 또는 3일 때 gx는 x축에 평행합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합니다. 먼저 아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gx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16으로 gx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를 정리하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마이너스 1, 1, 3, 2분의 7을 더하면 2분의 13이 나오므로 답은 2분의 13입니다. 절대값 사차함수이면서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할 때 가능한 형태는 이 모양 또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에서는 한 근과 3중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3중근에서만 미분은 가능하고 한근에서는 미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한 알파점을 이용하여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 식을 미분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건 나에서 fx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f'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또 조건 나에서 함수 fx의 급소값이 0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fx 함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f1은 16분의 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식을 따라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f'식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f'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1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왕사 16분의 11이므로 fx 합성함수 fx는 약 안에 있는 fx를 x라고 두고 x는 0보다 크다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t가 16분의 11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큰 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는 0입니다. 두 번째 경우 t는 16분의 11이라고 두었을 때 fx가 16분의 11이어야 하고 x는 0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x는 2분의 1이고 16분의 11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16분의 1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x값이 한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는 t의 실근이 k라고 했을 때 x는 t이고 fx는 k이므로 gt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분의 11에서 불연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분의 마이너스 5입니다.
조건가를 이용해서 이런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fx-f3은 0이고 f'는 0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위 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fx는 x4제곱 플러스 2x3제곱 플러스 bx제곱입니다. 따라서 f0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x는 4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2bx이므로 f'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fx가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를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때 f2는 f3보다 작으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fx가 x는 2에서만 극값을 갖는 경우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때도 f2가 f3보다 작으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 fx가 x는 0, x는 2에서 모두 극값을 갖는 경우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f0은 0이고 함수 f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f2는 0보다 작으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fx가 x는 0, x는 2에서 모두 극값을 갖는 경우에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함수 f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로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도 f2는 f3보다 작으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f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조건 나에서 f3이 0보다 크고 방정식 fx 빼기 f3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려면 함수 fx는 x는 3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0은 x'2, x'3 모두 0이므로 2차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b는 0의 두근이 2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 2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분의 3a와 같고 2 곱하기 3은 4분의 2b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0이고 b는 12입니다. 따라서 fx의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f3은 9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는 9에서 이 식을 나타내고 계산을 해보면 x는 3 또는 x는 3분의 1 필마 루트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는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는 3분의 1 플러스 루트 10이므로 3p 빼기 1의 제곱을 계산하면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0입니다. 2025 수능 특강 84페이지 1번 풀이하겠습니다. 우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2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2분의 15라는 뜻은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 부분은 fx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f'x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라는 부호를 봤을 때 감소만 한다는 의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x의 개형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2차 함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b의 값이 어디가 돼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b가 플러스인 부분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b의 왼쪽에서는 a가 채택되고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채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부분이 존재해서 이 경우는 안 되게 됩니다. 만약 다음으로 b가 3분의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b의 왼쪽에서는 0이 채택되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대로 채택될 텐데, 이렇게 되면 원함수에서 기울기가 0인 부분이 계속 있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b는 3분의 1보다 큰 곳에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고 b가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값을 구할 건데 b가 2보다 클 때와 3분의 1보다 크고 2 이하일 때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먼저 b가 2보다 클 때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는 정리를 해보면 2a는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5는 마이너스 3분의 b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를 b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b의 값을 구해주면 b는 6분의 1 풀마 루트 46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둘 다 2보다 큰 값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b는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적분을 해주면 0부터 b까지는 a dx 플러스 b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dx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이걸 또 정리해주면 ax 0부터 b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분의 1 x제곱 b부터 2까지는 ab 마이너스 6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b제곱 이게 되고 a의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b를 대입을 해서 또 정리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b의 3승 플러스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6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얘를 또 정리해주면 4b의 3승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얘를 또 인수분해해주면 b 마이너스 1 4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b는 1이 되고 a는 아까 구한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025 수능 특강 84페이지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조건을 보면 fx 플러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개를 해주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4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x제곱을 넘겨주면 fx의 제곱은 x4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즉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 조건을 보면 이는 fx가 1부터 x까지 ft dt를 적분한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fx를 선택해 보면서 그래프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fx는 각 구간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 즉 x제곱 마이너스 1 또는 빨간색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려야 되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모든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잘 선택을 해줘야지 연속인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채택이 된다면 fx의 값은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1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음의 방향으로 음수를 적분한 거니까. 그래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선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도 만약 이 그래프가 채택된다고 생각하면 fx가 마이너스가 되고 똑같이 이 값들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닌 파란색 그래프가 채택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을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위로 그려지거나 아래로 그려지거나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2와 2를 그려주고 이 정적분 값을 그래프의 넓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범위로 봤을 때 1부터 2까지의 값은 더했을 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되고 좌표를 찍었을 때 마이너스 1, 1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이랬을 때 여기 정적분 값과 여기 정적분 값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구해야 되는 합은 여기 2차 함수의 넓이를 k라고 했을 때 4k를 구하는 게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k의 값을 구해주고 4만 곱해주면 정답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3분의 1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025 수능 특강 84페이지 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0이 0인 2차 함수 fx와 연속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식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c-2가 2일 때 f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선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ft dt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절대값이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떤 값을 넣든 무조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벗겨내고 마이너스를 붙인 t 플러스 2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fx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주면 f'0이 0이라는 게 x의 개수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를 아까 구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 t 플러스 2 ax제곱 플러스 c t제곱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주면 at 3승 플러스 2at제곱 플러스 tc 플러스 2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함수의 성질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또 2, 0, 1 2로 묶어서 at제곱 플러스 c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은 0부터 1까지 at제곱 플러스 c dt 요거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를 또 적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 a의 t의 3승 플러스 ct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3분의 1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c의 관계에 대한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모든 fx를 완성시키고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았을 때 여기 좌변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도 고려를 해주면 0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tft dt 이렇게 식이 작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구했던 ft를 대입을 해주면 at제곱 플러스 c dt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t가 있는 건 마이너스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고, 얘를 t의 범위에 따라서 쪼개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t가 at제곱 플러스 dt가 되고, 0부터 1까지는 t at제곱 플러스 dt 이렇게 되기 때문에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a의 t 3승 마이너스 ct dt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at의 3승 플러스 ct d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면, 식을 적분해주고 정리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두 식을 연립해주면 a 플러스 3c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2c는 0, c는 마이너스 3, a는 6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따라서 fx는 6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구해야 하는 f2 값은 6 곱하기 4 마이너스 3, 정답은 21이 됩니다. 2025 수능 특강 85페이지 4번 풀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gx를 얘기했으니까 g0은 f0, 그리고 이 값이 f3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에 있어서 그래프에 나타내 봤을 때 만약에 f0의 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x가 0보다 클 때 적분값이 양수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 적분 방향도 마이너스고 함수값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G0은 0이고 F0, F3 모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은에 대해서 이 기억에서 먼저 구한 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0과 3은 각각 근이라는 걸 먼저 잡아줄 수가 있고, 0의 왼쪽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이 그려주고, 3의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모양이 되어야지 0부터 x까지 값을 적분하였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킬 수 있어서 결국 개수의 절대값이 1이라고 했던 게 3 오른쪽에서 계속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의 종류가 3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0부터 3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의 근을 더 가지는 경우와 0에서 접하는 경우, 그리고 3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G'0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첫 번째 그림에서 0에서의 기울기값과 3에서의 기울기값이 똑같은 이걸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0부터 x까지 절대값 G'T의 dt 값은 무조건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마이너스 gx 플러스 g0이 마이너스 gx와 같은지를 보는 건데, 기억에서 g0은 0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디귿 선지를 볼 건데, 디귿 선지에서 이 부분이 f'3 플러스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4분의 99가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그림에서 f'3의 값이 0이 되는 이 그림은 제외를 시키고,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게 0부터 1까지 fx 적분값이 정수가 되는지를 먼저 보면, 이 그래프 형태에선 fx가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걸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정수가 안 돼서 이 그림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0부터 1까지의 적분값을 구해줄 건데, 우선 이걸 식으로 나타내주면 fx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a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3ax가 되고, a의 범위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0 이상 3 이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fx dx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승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 x 3승 마이너스 2분의 3 a x제곱 0, 1이 되고, 이걸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7a 플러스 4분의 3이 나오는데, 이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1 이상이고 4분의 3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될 수 있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f'3 플러스를 여기 fx로 구해주면 3a 마이너스 9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때 0부터 1까지 fx 적분값이 0이 될 때 a의 최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a를 구해주면 14분의 9가 되고, 이걸 대입을 해서 f'3 플러스를 구해주면 3 곱하기 14분의 9 마이너스 9, 따라서 14분의 마이너스 99가 나오게 되어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025 수능 특강 85페이지 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수 a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기형으로 그려지는지 알아보면, 여기가 1일 때 1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가 채택이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a를 앞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을 대입해줬을 때 0값이 나오고,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gx가 절대값 x 곱하기 b부터 x까지 ft dt의 적분값인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b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여기서 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x가 0일 때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리미트 x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마이너스 g0이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gx 마이너스 g0, 이 두 값이 같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어진 식을 대입을 해주면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0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오고, b부터 x까지 ft dt 이 값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x bx ft dt 이렇게 같은 식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x 각각 약분되고 0을 대입해주면 b부터 0까지 ft dt랑 마이너스 붙인 거랑 그냥 b부터 0까지 ft dt 요 두 값이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b부터 0까지 ft dt 즉 0부터 b까지도 똑같겠죠. 요 값들이 모두 0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런 b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b들 중에 최대값이 라지 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0부터 일단 b가 0일 때 적분값이 0이 되는 거니까 b가 0도 성립을 하고, 오른쪽으로 보면 요 값들을 다 더하고도 상쇄시킬 만한 b가 여기 멀리에 있으면 요것도 b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도 보면 요 값들을 다 더하고도 상쇄시킬 만한 b가 있으면 여기가 x가 b가 될 텐데,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m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지 m이 발생할 때 G3이 1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넓이들을 조금 구해줘 보면, 우선 여기 이차 함수의 넓이는 공식을 써주면
6분의 1 곱하기 2의 3승. 그것이 절반이니까 2의 제곱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넣은 함수값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의 넓이가 마이너스 a다.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G3이 18이라고 한 걸 활용하면 알 수가 있는데 G에 3을 넣어주면 3 B에서 3까지 FT DT 요게 18이다. 그럼 요게 6이니까 여기 넓이 자체는 여기도 6이 되겠죠. 근데 얘 빗금치 부분이랑 마이너스 6을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a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넘어오고 3분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삼각형의 넓이로 라지 m의 값을 구해줄 건데, 그럼 이 길이는 라지 m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6 라지 m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될 거니까 삼각형 넓이를 위해서 길이를 구해주려면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m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6 m 마이너스 3 요게 6이다.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려고 곱해주면 6 16 m 마이너스 3의 제곱이 4분의 6의 제곱이기 때문에 m 마이너스 3이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라지 m은 2분의 9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보다 큰 값이어야 되니까 라지 m이 2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2m을 구해주는 거니까 2분의 9, 6 정답은 54가 됩니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100페이지 스텝 3 1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양수 a, b가 있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가, 나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조건 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에서는 fx 그래프와 이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두 그래프가 오직 한 점인 P에서만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gx로 놓고 이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인수분해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지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이러한 함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평행이동하고 또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 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에서는 a가 마이너스 1,0 즉 이 점이고 이 점일 때 a와 이 p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f와 만나는 점 그리고 g와 만나는 점 중에서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 ap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보면 먼저 fx와 직선 ap가 만나는 이 점 a가 있고 g와 직선 ap가 만나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총 점의 개수가 3개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교점이 딱 1개만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점이 딱 1개만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선 ap가 이렇게 있을 때 fx 그래프가 직선 ap의 P에서만 이렇게 접하고, 그리고 gx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P에서만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보면 문제에서 지금 S1의 넓이를 fx와 직선 AP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로 규정하고 있고 S2를 gx와 AP로 둘러싸인 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S1과 S2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사실 이 두 넓이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2의 넓이를 평행이동한다고 했을 때 fx의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 직선 AP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인 직선을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접하게 그렸다고 했을 때 이 보라색 영역의 넓이가 S2를 평행이동한 넓이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fx의 그래프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S1의 넓이와 보라색의 영역이 같은 넓이가 되고 따라서 S2의 넓이 또한 S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S1과 S2의 값을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S1의 값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1의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넓이 공식을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넓이 공식 중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3차 함수를 한 점에서는 그냥 지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게 이런 식으로 지나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하고 이 두 교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영역은 12분의 알파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계수 그리고 두 x 좌표의 교점을 알아내야 합니다. 최고차항의 계수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두 교점 중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인 p의 좌표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p의 좌표를 구해보면 이를 구하기 위해서 p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좌표 자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라고 잡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기울기는 이 값을 미분한 값인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이고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를 지난다. 이렇게 세워두고 이 직선이 이제 a인 마이너스 1,0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서 t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이고 이것이 0이 됩니다. 계속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이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식을 조립접법을 이용해서 t의 값을 구해보면 2, 3, 0,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을 넣었을 때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의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t의 x좌표인 t의 값, 즉 2분의 1을 알았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바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S1의 값을 구하면 12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a 4제곱이고 이를 계산해보면 1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4제곱 즉 12분의 1 곱하기 16분의 81 27 64분의 27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S1과 S2의 값은 이 값을 2배한 값인 32분의 27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100페이지 2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고 시각 t에서의 p의 속도 함수는 3t제곱 플러스 1이고 q의 가속도 함수는 1-2t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두 함수를 각각 그려보겠습니다. t가 지나는 v1t는 3t 제곱 플러스 1이므로 이렇게 1을 지나는 2차 함수이고 t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릴 수 있고, q가 지나는 가속도 함수인 a2t는 2분의 1을 지나고 이렇게 1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입니다. 이제 이 t가 0 이상일 때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점 q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가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속도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2분의 1에서 지금 y값이 0이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 이 v2t의 함수의 기울기가 0인 걸 알 수 있고, 이 플러스인 부분에는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움직인 거리인 위치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 속도 함수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속도 함수를 적분한 x1t를 구해보면 속도 함수가 지금 3t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적분한 값은 t 세제곱 플러스 t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고, 이 t 값을 구하기 위해 조립제법을 써보면 t가 2일 때 1, 2, 2, 4, 5, 10은 0이고, 따라서 t-2,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는 0이기 때문에 t는 2입니다. 즉,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일 때는 t가 2인 경우이고,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또한 t가 2일 때까지이므로 t가 2인 이후에는 0보다 작은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t는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축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나머지 이 2차 함수의 극점은 이 대칭점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2t의 함수가 지금 1-2t이기 때문에 1을 적분한 값인 v2t의 최고차항의 개수 또한 알 수 있으므로 v2t의 정확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v2t는 따라서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가 되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t3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두 pq가 가지는 위치 함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p의 위치 함수는 앞에서 구했듯이 x1t는 t세제곱 플러스 t이고, q의 위치 함수는 이 v2t 함수를 다시 적분해야 합니다.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t입니다. 그렇다면 x1 3의 값은 27 플러스 3이니까 30이고, x2 3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7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2분의 9 마이너스 6 해서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이니까 이 두 위치함수의 차를 구해보면 30 빼기 2분의 3이므로 정답은 20분의 57, 즉 4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시각이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고, 이 pq가 시각이 0과 1 사이에서 각각 이러한 속도 함수들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도 함수들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v1t를 그려보면 v1t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v2t를 보면 v2t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데 k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k는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2t의 함수는 이러한 개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v2t의 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v1t의 함수의 아래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조건에서 이 두 점 PQ가 오직 한 번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야 하므로 이 V1T와 V2T 각각의 적분 값이 같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V2T의 함수가 이와 같이 이 V1T 함수의 아래쪽인 이 함수이거나 위쪽인 이 함수일 경우에는 아예 같은 순간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 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V1T와 V2T의 적분값이 같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V2T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 V1T의 함수를 뚫고 지나가는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점 PQ가 한 번 만나도록 하는 이 지점이 언제인지, 즉 이 V1T와 V2T의 그래프의 적분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가 가는 거리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P는 이 V1T의 적분값인 이 값들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고 P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V2T를 속도함수로 가지는 Q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분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는 P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보라색으로 칠한 이 영역이 바로 P와 Q의 현재 차이를 나타내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P가 Q와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는 이 P가 Q를 앞지르는 이 영역에서 P의 거리가 이렇게 Q가 간 만큼 가거나 이거보다 좀 더 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가 많이 이렇게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뒤에 이 민트색 거리에서 Q가 움직인 이 거리가 P를 또다시 앞지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이미 P가 Q를 한번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만났을 건데 이 뒤에 또 Q가 P를 다시 따라잡으면 이때 또 한 번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민트색 거리를 Q가 다시 갔어도 P를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 P가 Q가 따라잡을 수 없게끔 미리 엄청 많이 이런 식으로 거리를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케이스를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과 민트색을 합친 이 부분 각각을 따져보았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 즉, 이 영역의 크기가 이 두 영역을 합한 것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따라서 이 삼각형, 즉, 이 V1T가 지나는 이 V1T의 정적분 값인 이 삼각형 값이 지금 이 타원 모양, 이 이차함수의 정적분 값인 이 V2T의 정적분 값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둘 다 공통 넓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식으로 세워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1 곱하기 높이인 2분의 1이 되고 지금 이 이차함수의 이 밑의 넓이는 그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이 이제
교점이 알파 베타이고 최고차항이 a일 때 이 부분의 넓이가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세제곱이니까 1을 활용해보면 이 넓이가 이제 6분의 k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을 정리해보면 4분의 1은 6분의 k보다 크고 즉 k는 2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줬던 조건 중에 이 k가 1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다라고 했던 이 조건과 지금 부합하는 경우인데 그 이유는 지금 k가 1보다 크다는 게 여기서 줬던 조건이기도 하고 이 k가 1보다 크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이 1차함수의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1인 것보다 더 기울기가 커야 k의 기울기, 즉 v2t 함수의 기울기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k는 당연히 1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서 1보다 크고 k가 2분의 3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는 2분의 3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P와 Q가 오직 한 번 만나는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일단 Q가 P를 먼저 이렇게 보라색 거리만큼 앞지르고 P가 다시 이제 Q보다 더 많이 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P가 Q가 갔더니 보라색 거리와 같은 거리를 가거나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의 경우에서는 P가 보라색 경우보다 더 많이 간 경우를 얘기한 것이라면 이제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P가 이 보라색 거리만큼 똑같이 더 많이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 경우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P가 빨간색 거리만큼 똑같이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한 번 딱 만나고 그 이후에는 다시 Q가 P를 이렇게 민트색 거리만큼 앞지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뒤에서는 한 번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 또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를 이제 똑같이 위의 경우와 같이 식으로 나타내보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공통 영역을 포함한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와 그리고 이 보라색 부분의 이 넓이가 같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먼저 표현해보면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과 사다리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하고 이제 뒤에 부분의 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x좌표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이 값을 구하는 것보다 이 y는 x와 v2t의 교점인 이 값을 구해서 2분의 1에 대칭시키는 것이 더 빠를 것이므로 이 x좌표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면 y는 x인 이 그래프와 v2t인 마이너스 kxs-1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를 구해보면 kx제곱 1-kx가 0이므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x의 값은 k분의 k-1 즉 1-k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1-k분의 1이고 이를 2분의 1 대칭 이동한 x좌표는 k분의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이용해서 다시 이 뒤에 사다리꼴 식을 채워보면 이 높이가 이제 이 부분이 k분의 1이면 이 길이가 1-k분의 1이니까 이거와 같은 길이인 1-k분의 1이 되고 이것과 이것을 더한 값을 여기 적어야 하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을 한 후 그리고 이 밑변의 값인 k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이제 이 전체 사다리꼴과 삼각형을 합친 이 빨간색 부분의 값이 됩니다. 이제 이것과 같은 넓이를 가지는 이 보라색 값
보라색 영역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영역의 값은 그냥 VT2 그래프에서 이 K분의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워보면 0에서 K분의 1이고 VT2의 값을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색 부분을 계산해보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1인데 이를 통분해보면 2k분의 3k 마이너스 2이고 이 부분을 통분해보면 2k분의 2 마이너스 k입니다. 그리고 이 적분한 값을 일단 미리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k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k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x제곱이므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3k제곱분의 1이고 2k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니까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8k제곱 3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있고 이건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한 후에 이 식을 이제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24k제곱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24k제곱을 곱하면 3k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6k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k이고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3k제곱 마이너스 9k제곱 플러스 24k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k이고 즉 6k제곱은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3k제곱은 6k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k 값을 구해보면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 빼기 6 즉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중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베타의 값은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앞에서 알파가 2분의 3이었고 베타가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를 통분해주면 6분의 9 플러스 6 플러스 2 루트 3 즉 6분의 15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6분의 15 플러스 2 루트 3이 됩니다. 즉 정답은 5번입니다. 101페이지의 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변의 길이를 1으로 갖는 정사각형 OABC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 t를 y 절편으로 가지는 x제곱 플러스 t라는 이 그래프가 있고 이 정사각형과 이 그래프 y 이 공통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S0의 값을 묻고 있는데 S0은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X제곱이 있을 때 이 한 변이 1인 정사각형과 이 X제곱과의 공통 부분의 이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이 넓이는 결국 이 큰 정사각형에서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을 뺀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해보면 0은 1 사이고 x제곱 dx니까
3분의 1 x 세제곱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해주면 3분의 1이 나오고 이 영역이 3분의 1이니까 1에서 뺀 이 영역은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으로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일 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S알파와 S1 플러스 알파의 합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알파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이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제곱 플러스 t는 이런 식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S1 플러스 알파는 알파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값에서 1을 더한 값은 0과 1 사이니까 이쯤 위치한다고 보면 1 플러스 알파를 지나는 x제곱 플러스 t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므로 공통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아래에서 알파를 y절편으로 가지는 이 그래프의 이 정적분 넓이와도 같다는 것을 위치상 알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이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사각형이 만나는 이 기역과 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에서 구했듯이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S-2분의 1 플러스 S2분의 1과 S베타를 더한 값이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베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베타 값의 곱은 16분의 1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식을 보면 니은에서 본 이 식과 유사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식에서 알파의 값에 2분의 1을 넣으면 S-2분의 1 플러스 S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게 3분의 2이고 따라서 S베타는 3분의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y는 x제곱 플러스 베타일 때 공통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가 3분의 1이 되는 이때 이 베타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의 베타 값은 이 베타 값이 0과 1 사이일 때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0과 1 사이일 때의 베타를 베타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의 베타를 베타 2라고 생각하고 한번 베타 1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교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베타는 1일 때의 베타 x값은 x제곱이 1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x는 1 마이너스 베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을 이제 구해보면 0과 1,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일 때 이 y는 1인 이 그래프 빼기 x제곱 베타, x제곱 플러스 베타를 하면 이렇게 되므로 이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x 0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1 루트 1 마이너스 베타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베타의 2분의 3승이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양변에 3분의 2승을 해주면 1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1의 3분의 2승, 즉 베타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3분의 2승, 즉 루트 4분의 1의 세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 베타 값은 이제 베타 1으로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베타 1이라고 하면 이제 베타 2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베타 2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는 것은 이제 니은에서 봤던 것과 같이 이 경우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S알파 플러스 S1 플러스 알파는 3분의 2라는 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알파에 베타2를 넣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베타2를 넣어보면 S 베타2 플러스 S1 플러스 베타2가 3분의 2라고 했고 베타2 역시 베타1과 같이 xt의 t의 값에 넣었을 때 3분의 1이 지금 나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값도 똑같이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알파 베타2의 값이 앞에서 구한 베타1의 값과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타2의 값을 베타2의 값은 베타1에서 1을 빼주면 되므로 1을 뺀 값인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제곱근이 베타2의 값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값의 곱을 구해보면 베타1, 베타2의 곱은 일단 베타2를 먼저 적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제곱근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세제곱근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16분의 1의 세제곱근 빼기 4분의 1의 세제곱근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지입니다. 기니디가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